보니까 극우 단체의 댓글 조작단 그래. 이른바 자송군 그래.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지만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 결과를 망치려는 반란 행위라며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서 엄중히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표현의 자유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다가 나체 이렇게 얼굴에다가 아니라 나체 사진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합성시켜 가지고는 많이 그랬죠. 이 봐봐. 나는 내 영상은 좌파들만 다 오는 것 같아. 이 구독자 제한 설정을 좀 해놔야 되겠다. 만만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자유 대한민국,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기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열일을 하는데 후원은 못 해줄 망정 와가지고는 이런 어, 좌파 아니에요. 어? 민주당에서 그랬죠. 민주당에서 표현의 자유 그랬지. 잘 모르는 것 같네. 더불어민주당에서 표현의 자유 그러면서 그랬어요. 뉴스 안 봐요? 뉴스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내 방송을 음해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은 내가 그냥 삭제를 시킬게요. 자, 지금은 기호 2번을 찍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더 명백해졌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가지고 나체 사진에다가 합성해가지고는 표현의 자유 그러면서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아들 모욕도 아니야.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자성군 그러면서 댓글 조작에 대해 가지고 뿌리를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더불어 대처 방안에 있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한테 또 한 번 실망을 했다는 것이 자식이 그러면은 미안하다.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미안하다. 어? 이번 댓글에 나왔는데 그래도 자식을 배제를 시키고 저만 봐주십시오. 뭐 등등 본인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은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조아려야 되는 거야. 큰절을 하면서. 그런데 잔뿌리를 뽑겠다. 그럼 이거는 언론의 탄압이야. 언론 탄압이야. 과거에 본인들이 언론 탄압 누구야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가지고는 본인들이 시위하고 그래놓고서 지금 와서 저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맞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념이 맞아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실체가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거지. 그래도 나는 반신반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재명 씨가 실망을 많이 주네요. 봐봐. 본인의 자식이야. 근데 본인한테도 안 좋은 그런 험악한 말을 한다라는 이재명이다. 거짓말을 하는 이재명이다. 그런 루머 아닌 팩트 같은 루머가 도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미안해해야 할 건데 자식까지 저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고개를 조아려야 되는데 오히려 저걸 법적으로 하겠다.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어느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찍고 싶다란 마음이 들겠어요. 안 그래요? 난 내가 만약에 젊은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안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은 본인들의 표현에 대해 가지고는 저렇게 탄압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싫어해. 여기 또 계속 읽어보면은 이후는 31일 경기도 평택을 찾아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불법으로 달아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고 한 중대 범죄
집단의 명칭이라 중대 범죄 이런다. 그러면은 내 방에 와가지고는 내가 김문수 이분을 지지하고 그 다음번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고 등등 이야기하는데 와가지고 찌라시 뿌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야? 내 영상에 보면 김문수 저분에 관해 가지고는 없는 말 엄청 뿌리던데 그거 뭐냐고. 그래도 뭐야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놔두잖아.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당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는 그래요. 예.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토를 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은 사회주의 이념이 맞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본인들 편은 받아들여도 아닌 편은 배척한다라는 거야. 그 뭐 공산주의 마인드 아니에요. 북한 마인드지. 공산주의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안 해. 그냥 북한 마인드지. 그렇지 않을까요? 아, 참. 여기 또 계속 읽어보면은 리박스쿨이라고 한다. 그런데 리박스쿨이 난 뭔지 모르겠지만은 리는 리승만, 이승만이지 왜 리승만이야? 첫 글자, 그다음 박은 박정희의 첫 글자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추론이다. 추론도 합리적 추론이야. 본인들 거는 전부 다 합리적이고 뭐 이해적이고 타당하고 그 반대 세력은 전부 다 불합리적이고 불평등하고 아니고 배척이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 사회주의 북한하고 같은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거지. 여기 보면은 댓글 조작은 국정원이 하던 것이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댓글 조작 엄청 많아. 과거에 김경수 그 사람은 드루킹 그래가지고 댓글 조작을 해가 연루되어가지고는 2년 깜빵도 갔었다라는 그 알잖아요. 그건 팩트잖아. 그건 팩트잖아요. 그렇지 않아? 언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문제가 돼. 예를 들어 가지고는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 참 이재명 씨가 뭐 김무선하고 결혼한다. 그거는 언팩트지. 예, 그런 걸 허위로 뿌리면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만 팩트는 어, 언론 언론의 자유인 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뭐 언론 탄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고 있는 분 많죠. 저거는 언론 탄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꾸만 실망을 주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 어, 왜 저러지? 팩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국민들이 좀 알면 안 되나?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식이 잘못된 점이야. 덮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거는 일반 개인들인 거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고개를 조아리고 사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문제가 크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기 이재명 씨의 아들에 관해 가지고는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예.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재명 씨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뉴스를 계속 읽었던 사람이거나 하면은 이재명 씨 아들에 관해서 안다고 나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야기는 안 꺼냈지. 왜? 대통령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후보로 나온다 하더라도 자식 문제니까 우리가 조국도 받고 그 다음번에 또 저기 또 누구지? 최순실 씨 그 자식도 받고 그러니까 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못된 거는 덮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까발리는 거는 안 좋잖아. 그래서 나도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준석 씨가 어, 팩폭을 날린 거지.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씨가 본인이 진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나온 대통령 후보라면은 아들의 허물을 누군가가
꼬집는다 하더라도 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관용으로 베풀면서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아무튼 계속 읽어보면요. 이 후보는 그 단체에서 늘봄 학교 교사를 양성했다는데 이상한 사람들을 교육시켜 어린이 교육, 보육을 책임지도록 하면 좋은 것을 가르칠 것 같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네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점에 되어 가지고는 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문제가 크다라는 거지. 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 가지고도 김건희 여사에 관해 가지고 찌라시가 얼마나 많아요. 그 무궁무진한 찌라시 저 뭐야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치적으로 뭐 탄압 그러면서 벌금 물고 그런 거 이야기해 안 하잖아. 놔두잖아. 그걸 믿는 사람은 믿고 아닌 사람은 아닐 거고 그 놔둔다고 그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나라에서 하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당사자가 고소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저분이 아들에 관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왈가불가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문제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어, 이번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응? 힘들지 않을까요? 내가 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자식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개인 문제보다도 조금 더 안 좋게 보는 성향이 있지. 왜? 그 나물의 그 밥이라 그러잖아요. 아들이라도 깔끔하면은 그래도 아들은 잘 키웠네. 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아들까지 뭐 저기 뭐지? 뭐에 연루됐다 그러더라? 도박. 그걸로 해서 500만 원 벌금 물었잖아. 그런데 또 젊으니까 아이고 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해. 그런데 입에 담기가 좀 못한 그런 말을 내뱉었잖아요. 그래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또 이해를 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은 어 중도파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나는 지금 뭐야 우파지만은 내가 만약에 중도파다 이렇게 했을 때 정치 쪽을 조금 들여다보고 조금 안다 이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사진 합성하고 그래가지고는 뭐 표현의 자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서 돈을 좀 벌려고 하는데 저기서 무슨 언론 탄압도 아니고 벌금을 내니 무슨 5억을 내 5억을 물게끔 신고를 하면 5억을 주니 포상금으로 등등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예, 문제가 많다라는 거야. 저번에 뭐 왜 카톡 검열 이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니까. 왜 자꾸 이미지를 추락을 시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지금 현 시점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가반수인데 자꾸만 사회주의 냄새를 풍기고 있잖아. 아무리 급급하다 하더라도 급급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행동을 해줘야지 사회주의 냄새가 안 나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그러고는 고소를 하라.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처세 방법이 내가 봤을 때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게 많이 보여서요. 어. 지금 프레시안 글을 읽었는데 다른 글에서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적어놨지. 여기 봐봐. 설령 5억씩 주더라도 제보를 받아서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선거 결과를 망치려 하나 라며 이런 범죄 행위로 나라가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큰가 그래.
이런 말을 할 위치가 아니잖아. 더불어민주당은 아는 사람 다 아는데, 응?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야. 예.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한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 자, 그 다음번에 또 보면요. 또 이제 이재명 씨 이야기는 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이재명 씨에 대해 가지고는 또 한 번 실망이 되어 가지고는 어 몰라. 우리 애는 정치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계속 이재명 이재명 그러지. 그래가지고는 어 확실하게 한번 보라고. 아니다라는 것을 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자, 이재명 씨에 관해서 끝났고요. 이거는 언론 탄압이야. 만약에 팩트를 국민들이 아니면은 뭐 이야기를 했다 국민들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유튜브 말고도 영상을 하는 그런 매체는 많으니까 예, 그런 데서 팩트를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만 팩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팩트를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보고 사람들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그 이야기가 올라와도 아이고 좌파 애들이 또 저런 식으로 찌라시를 뿌리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처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거지. 내가 봤으면. 자, 근데 뭐 이런저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엄청난 찌라시를 뿌렸잖아. 예, 진짜 찌라시 많이 뿌렸어. 윤석열 탄핵시키기 위해 가지고. 진짜 많은 찌라시를 뿌렸는데, 어느 누가 하나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저 아들 문제로 인해 가지고는 저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라는 거는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권력 남용이 많이 많이 보여진다라는 거야. 저렇게 해가지고는 대통령이 안 되었을 때 후폭풍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나는 어, 더불어민주당한테 계속 실망이야. 저러면 저럴수록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우리는 사회주의가 맞아요. 그렇게 보여진다고. 지금은 누구를 겨냥해서 선거 전략을 보여야 되냐 하면은 지성인들이야. 왜 지성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런 걸 보면은 왜 저러지? 과거하고 현재하고 비교해 가면서 생각을 한다고. 근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때 쟤들이 최순실 씨하고 뭐 사신 합성해 가지고는 표현의 자유 막 그랬잖아.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저걸 저런 식으로 돈으로 한다 탄압을 한다 그러면 언론 탄압이 되는 거야. 문제가 많다라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았거든. 일요일이더라고. 하루를 벌었어. 어떤 날에는 아 나는 목요일인 줄 알았는데 금요일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신랑은 은퇴하고 그리고는 신랑은 뭐 시아버지 돌보시고 나는 유튜브 하고 애는 뭐 유학 갔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날짜는 봐도 요일은 착각할 때가 있거든. 근데 오늘이 나는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일요일이었어. 그래가지고는 하루를 벌었던 셈이야. 그래가지고는 지금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낮에 실컷 자도 되니까 그리고 아침 먹방 뉴스가 없으니까 아침 먹방 뉴스 있으면은 7시에 선글라스 착용하고 음,
다르게 또 하나 채널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방송을 했을 건데 1월 날에는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먹방 뉴스는 진행 안 하거든요. 그냥 번개로 진행을 하지.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주는 거는 사회주의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거, 강압적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다 하지. 내로남불이야. 나는 외국 살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왔을 때 뭐 내로남불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난 사실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계속 겪어보니까 내로남불을 내 스스로가 몸소 체험을 해. 그러니까 좌파를 지지를 했다가 그러니까 중도 좌파 쪽이었다가 우파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얘들은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성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전략을 벌여야 되는 거야.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탄압 이런 그거 별로 안 좋아해. 과거에는 20세가 넘어야지 투표가 있었는데 얘들이 18세로 내려놨더라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 탄압 이러면은 되겠냐고. 반감만 가지. 자, 그 다음번에 또 보면은 지금 경제 뉴스 한번 볼게요. 트럼프가 한마디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종목이 대박 터졌대. 주가가 한 방에 78% 뛰었대. 보니까 북미 증시에서 우라늄 그래요. 관련 주들이 고공행진을 펼치는데 왜 그러냐? 원전, 확실하게 원전에 민다 이거지. 원자력 발전용 저농축 우라늄 생산 기업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원전 산업 활성화에 팔을 긋고 나서자 그래요. 확실하게 원전으로 가실 건가 봐. 원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있다가 할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그거대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원전을 조금 더 이용을 한다라는 거지. 값싸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면은 뭐 원전 개발에는 뭐지? 현대건설 그리고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좋죠. 이거지. 수출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원전을 폐지를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하트 땡큐. 또 쭉 보면은 지난 30일 뉴욕 증시에서 원자력 발전용 저농축 우라늄 생산 기업 센트러스 에너지 그러네요. 2.77% 올랐대. 어, 그래가지고는 126.92달러야. 암튼 그리고 또 쭉 보면은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자력의 르네상스를 선언하면서 주가가 확 떴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원전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 그래요.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확 늘리는 게 골자다. 인공지능 서비스와 전기차 이용이 확산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원전으로 이를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래요. 여기 나왔음. 그러면은 뭐 우리도 그렇게 간다. 우리는 미국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아마 중국도 그렇지 않을까? 내가 알기로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북한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뭐 원전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보면 원전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달리 날씨 영향을 받지 않아 공급 안정성이 높다. 그렇지? 예.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에는 지금 날씨가 기후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변동이 심하다라는 거지. 예. 저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해가지고 했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뭐 촛불 켜고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전이 낫다라는 거야. 또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원전을 개발하면 더 낫다라는 거지. 역시 트럼프 저분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 같아 내가 봤을 때. 또 보면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도 적다. 배출량도 적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를 수요가 큰 이유다.
아무튼 쭉 읽어보면은 일단은 여기 뉴스는 엄청 길어요. 이걸 다 읽기에는 내 목이 시업 터질 것 같고 아무튼 한국 경제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트럼프 한마디에 대박 터졌다. 주가 78%뛴 회사 정체 해가지고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나와요. 한국 경제야. 한국 경제면은 신빙성 있죠. 뉴스는 5월 31일 오후 5시 10분. 짠. 팩트예요. 언팩트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런 것도 언팩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언팩트를 팩트로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팩트는 언팩트라 그러고, 언팩트는 팩트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무튼 또 내가 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여기도 또 나와. 6.3 대선도 댓글 공작 논란 그래요. 민주, 국힘, 법적 대응 나선다. 아, 국힘도 이제 법적 대응 나서는 거야. 잘했음. 뭘 이런 거 법적 대응을 낯쓰고 그래.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나라야. 서로 니 편 내 편 편들어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언팩트는 손을 봐야 된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가짜는 언팩트가 가짜잖아. 그러니까 조작된 이야기는 퍼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나는 한 번씩 어떤 유튜버가 그러니까 그거는 공식 유튜브인 것 같아. 구독자도 한 몇십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많아.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좌파 쪽을 지지하는 그런 쪽 같아. 사람 얼굴은 안 보이는데 내용에 관한 뭐 인물이나 아니면은 이미지 같은 거는 보여지더라고. 그거는 조금 언팩트인 게 많고 그냥 그 또 보면 수익 창출은 없어.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거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렇게 내가 몇 개 이재명 자성군 댓글 조작 문제 삼고 있다라는 거지. 뭐 5억 준대. 그러니까 지금 혈안이 되어가지고는 그런 영상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뭐 트럼프 한마디에 대박 터졌다. 요거 하고 그다음 또 하나 들고 왔는 게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6.3 대선도 댓글 공작 논란. 이렇게 이렇게 세 개 들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뉴스를 다 읽었어요. 원래 여기는 정치 잡담 해가지고는 같이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영상인데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와가지고는 제이라는 닉네임 그런 비하성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면은 본인들 지지하는 후보 영상 하면 되는데 와가지고 쯧쯧쯧 아이고 하는 그런 그거 난 내가 봤을 때 본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시점에 누구를 찍어야 돼? 기호 2번 김문수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거 다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요거 읽다가 말았는데 민주, 국힘, 법적 대응 나섰다 그러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자. 뭔지. 국민의힘에서도 법적 대응 나섰다 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목만 잠깐 봤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됐던 댓글 조작팀 운영 논란이 6.3 대통령 선거에 또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성향 단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유사한 형태라며 뉴스타파. 여기는 뭐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어. 보면은 조금 아이러니해. 후원금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암튼 여기 뉴스타파. 나도 보다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다음 또 보면요.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유사한 형태라며 국민의힘과의 연관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지로 국민의힘을 연관시킨다면서 반발했다. 그러니까, 어, 양쪽은 모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라고 말하고 싶다. 다들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 본인들 똑똑하면은 본인들이 찾아보고 어떤 게 진실인지 파악을 하겠지. 나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4개월 만에 대한민국에 어, 언제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파악을 했다. 예, 똑똑한 내가 그렇다 똑똑한 건 아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고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언팩트고 파악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두 당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보여달라는 거지. 그리고는 어, 좀 이상한 방송을 한다 싶으면 그런 방송은 유튜브에서 날려버려야지. 그리고는 이상한 그런 종북주의 세력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방송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송을 경찰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튼 나의 생각은 다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다음번에는 내 영상에 와가지고는 그러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대한민국이 잘 살고 그 다음번에는 뭐 어떻게 하다가 남북이 갈려졌는데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 반땡이보다는 한 덩어리가 좋잖아요. 반땡이보다는. 그러려면은 어떤 정책으로 해가지고는 가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는 또 북한의 저런 세습적인 저런 그거는 아주 정근대적인 거예요. 어느 나라에도 세습적인 건 없어. 그러니까, 어, 좀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는 의견도 내놓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정치 잡담방인데 와가지고는 내가 김문수 이번을 지지한다고 해가지고는 막 쓴소리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다 조작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인 체제에서 우리한테 흡수가 되어가지고는 개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고 그러는 범위 내에서 뭐 완전한 그런 자본주의 마인드가 박혀 있는 상황이 되어진 상태였으면 몰라도 북한도 그러면은 뭐 북한에 있는 사람이 뭐 한반도를 정권을 잡는다 그래도 뭐 무관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종료. 나중에 쇼트로도 남겨